이택스 박시영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이택스 대표는 다른 얘기하기 전에 노상원이 리얼미터도 노렸던데? 뭐 아니 처음 등장했어요. 한겨레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예. 우리는 이제 싶었는데. 예? 우리만 잡아가는 줄 알았더니 같이 가야죠. 네. 첫 문장이 김어준이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래. 어떻게 해? 리얼미터 항상 욕 먹었는데. 그렇죠.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또 리얼미터에 서운할 때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저희 여론사 기관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아니 다른 조사기관이 아니고 두 번째가 우리 다음 리얼미터였대. 아마도 여기 출연해서 그런 게 아닐까. 여기 이제 말미 보시면은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재임 중에 저조하게 나왔을 경우에 조사 업체들도 적대시하면서 이를 여론 조작이라고 몰아갔다는 거죠. 대통령 지지도 빠지면 늘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저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가 나왔다는 게 참 기쁘네요. 자, 아마 어제 오늘 여론조사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희한한 조사 많이 쏟아질 겁니다. 진짜 희한한 조사 많이 네. 쏟아질 거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ARS 15K 네, 하면서 이거 이상 징후인데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 이상 징후라고 하는 것은 뭐가 특별히 조사가 높다 낮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 이상한데 누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어차피 그렇다고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안 돼요. 네. 근데 이거 이상한데 저희 전화 면접은 인터넷에 와이 끌어버렸잖아요. 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데. 내일 발표하죠. 변함이 없는데 이 LS 15K는 저희는 LS는 항상 인터넷에 물렸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보거든요. 이상 징후가 있나 없나. 이번에는 이상 징후가 세게 있었어요. 근데 일단 안경이 잘 어울립니다. 지적으로 보여요. 오늘 왜 이렇게 김어준이 지적으로 보일까 한참 생각했거든. 안경 탓이었습니다. 김어준 박사. 네. 자, 요거 이번에 저희가 만든 새로운 걸로. 제가 작은 동굴이라고 예. 선글라스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오, 요거에 안경 버전을 잠깐 제가 예. 똑똑하게 보이는 걸 꼈거든요. 예. 자, 그냥 수치를 봅시다. 네.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단 지지도부터 보죠. 자, 네. 이거 47.1. 저희가 최근 조사에서 가장 근접하게 10% 차이를 붙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50.4였는데 47.1이니까 3.3% 포인트 가장 붙었고 빠졌고요. 네. 그리고 정권 연장 그리고 교체도 보세요. 60% 이하로 내려온 게 처음이에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도 큰 격차입니다. 네. 근데 저희 조사로는 이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다자대결 보세요 한번. 50% 이하로 떨어진 게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3.5% 포인트 하락을 했고 48.8. 예. 이준석 후보가 10% 돌파했고 예. 10% 돌파도 처음이고 예. 리얼미터랑 거의 비슷한데 네. 리얼미터보다도 격차가 좀 좁혀진. 그렇죠. 네, 리얼미터보다 더 좁혀졌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 적국 투표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1. 띄워주세요 또. 네, 적국 표를. 투표층은 저희 얼굴 말고. 네. 50.1, 김문수 37.7로 차이는 좀 더 벌어집니다. 네. 적국 투표층에서는 여전히 벌어지긴 하지만 네. 저희가 조사할 때 감지했거든요. 이거 다른데? 20대, 누가- 30대 남자들. 숫자가 누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이거 이상한 패턴인데? 그렇죠. 이상한 패턴을 감지했는데 그걸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네. 그렇게도 이제 11% 포인트. 11.1, 11.1 차이가 났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ARS 할 때 전화면접도 하니까 돈 많이 쓰니까 저는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상 징후가 이 정도 이상 여론이 움직였으면 여론조사 잡혀야 되거든요. 전화면접에. 예. 전화면접은 대신 인터넷을 끊고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작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엄청난 폭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네.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움직인 게 아니라 패턴이 이상한 것을 저희가 잡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얘네들이 뭘 할 때는. 근데 이제 그걸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대로 이게 사실이라고 그냥 보세요. 네. 지역별로도 한번 보여주시죠. 15,000명이니까요. 예. 네. 상세하게 17개 권역별로 나와 있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서울 역전됐다 이런 조사도 있어요. 저 말이 안 되죠. 그 지역별로 볼 때는 사실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가끔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리얼미터 포함해서 근데 지금 꽃은 15,000명을 했기 때문에 서울 3,000명이군요. 지역별로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인천 경기는 5천 명이에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조사 인원이. 예. 그러니까 이 수치는 대단히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인 수치에 쑥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이건 작업인 것 같은데 이런 징후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그냥 이걸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보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PK도 2,000명 넘게 조사했는데 41.5.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33.3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TK에서도 그렇고 PK에서도 그렇고 한 10% 최소 한 5%에서 10%포인트까지는 더 나올 가능성을 지금 네. 시사해주는 그런 지표. 자, 그런 가운데 다자대결 다시 한번 보시면 48, 37, 10 정도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아마 15%를 넘기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15%를 넘겨서 그 버티고 있으면 기회가 있다. 만약에 끝까지 완주한다면. 아니 그러면 15% 넘으면 뭐 선거 비용 보전이 100%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만 넘기면 된다는 게 기본 전략이 아닐까. 만약에 완주한다면. 어제 근데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토론에서? 저도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준석 후보가 이제 완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부터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는 좀 꺾였습니다. 일반으로 저희 리얼미터 그렇죠. 봤을 때 사실 한 8, 9%까지 좁혀졌다가 네. 리얼미터는 꽃보다 조금 더 벌어졌는데요. 49.2 대 36.8로 한 12%포인트로 다시 한 3, 4%포인트 벌어졌거든요. 네. 이게 이준석 그냥 완주 효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리얼미터는 더 벌어졌네. 네, 네, 조금 벌어졌-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좁혀졌어요. 이제 그 텀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근데 리얼미터는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좀 근데 좁혀졌다가 이제 좀 벌어진 거예요. 지금 리얼미터 얘기 그 이택수 대표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여론조사 꽃은 토일 월 화지만 실제 조사는 토일에 집중돼 있고 월요일도 좀 합니다. 네. 근데 화요일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일간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아까 완주 부분은 어제 반영이 됐어요. 어제 약간 반영이 됐을 거라는 네. 리얼미터 이야기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10% 꽃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약간 넘는 수준으로 네.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좀 약세로 돌아서 근데 이 보정을 정도- 하면은 예. 한 12, 3%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만약 근데- 이 수치대로 나오면 맞아요. 근데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실제 20대 남성들의 투표율도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율의 차이가 네, 네.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이준석 후보는 이제 자신이 당선된 그 루틴 그것대로 기적적인 어떤 대역전극을 그러니까 당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15% 훌쩍 넘기는 유의미한 득표를 할 거라고 그 팀은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존재감이 높아지면 이슈의 중심에 있으면 무조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호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완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수층이 지금 굉장히 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오늘 근데 공정에서 조금 전에 데일리한 의뢰로 발표한 거 보면 1대1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 2%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예, 예. 공정에서 왜 안 나오나 했어.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미리 나왔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정에서 양자 대결했죠. 양자 대결에서 뭐 예. 그런 걸로 해서 네. 단일화 동력을 이제 살려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 어제 오늘이라도 만약 에 이준석 후보가 사퇴된다면 그거 가지고 막 그 골든 크로스 됐다고 깜깜이 기간에 밀려고 했던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 RDD 조사죠. RDD 조사. 예. 조사.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이렇게 좀 네.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들 오래 했던 데들은 RDD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사기관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요. 이 설문지 구조도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데이터가 좀 다르다는 거는 그리고 KBS 조사도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그 전에 3,000명 조사했잖아요. 어제 1,000명 조사를 했는데 조사 시간대를 보면 어제 조사가 좀 튀었거든요. 조사 시간대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조사할 때는 8시까지 저녁 했다가 어제 1,000명 조사는 6시까지밖에 안 해요. 내일 저희 걸 보세요. 예. 저희가 밤늦게까지 하고 네.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외부의 영향이 절대 있을 수 없고 리턴콜도 하고 네. 그런 조사를 보십시오. 네.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예. 그건 내일 발표할 겁니다. 다 조사 끝난 다음에. 진보층도 아무튼 지난주에 한 8, 9%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데이터를 보고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러니까 감지가 되고 저는 있습니다. 이 저희 15K가 이거 약간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구나 생각은 있지만 그냥 이 수치를 믿으세요. 그렇죠. 좁혀졌구나.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도 하시고. 예. 예. 특히 자영업에서 약간 좁혀졌어요. 예. 자, 자영업에서 좁혀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양자 대결 50.4 대 40.4 이게 단일화 효과 없다는 건 뭐
왜냐하면 다자 대결에서 11.1 차이가 났는데 이 양자 대결에서 10% 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효과 없다는 얘기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이준석 후보는 이제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돌려봤어요. 예. 이거는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중앙일보 엊그제 발표됐던 갤럽 조사에서 양자 대결에서 이준석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이건 튄 거다. 그러니까 뭐 여하튼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부동층하고 잘 모르겠다. 뭐 지지 후보가 없다는 거 빼면 50% 살짝 넘는 득표율이 예상이 되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40%를 넘는 수준으로 갈 뻔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해서 40%에 좀 못 미칠 가능성이. 네, 못 미칠 가능성이 있죠. 예. 이준석 후보는 이제 한 10%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는데 투표율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못 미칠 원래 가능성이. 우리가 본인의 주 지지층이 20대 남성, 네. 그래서 30대 남성 일부이기 때문에 이 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층의 투표 참여율이 가장 낮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응답을 했는데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 층이 그 나이대를 보면 직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토요일이 없어요. 네. 사전 투표가. 예. 네, 그렇죠. 보통 직장에는 토요일에 사전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김문수 후보 지지가 높게 나오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탄핵 실제로 반대했던 우리 여론조사 보면 35 내외였거든요. 많이 나오면 40, 네. 적게 나오면 30 이렇게 정당 나왔는데 지지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40%까지 나올 수도 있는 수치다. 자 아마 어쨌든 여론조사 공정에서 역전했다는 골든 크로스라니 그런 조사가 몇 개 좀 더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론 M에서 이 지지율 격차도 약간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좀 이상한 조사들이 예, 많이 쏟아지니까. 예. 보수 성향 조사 결과들이 근데 많이 이제 그게 나오니까. 지난 대선만큼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예. 그렇죠. 예. 예. 저희 꽃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뚜껑으로다가 자 돌아가시고 내일 아마 또 나올지. 네, 내일 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안녕.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집